자, 그럼 이제 첫째, 아까 얘기했듯이 삼계교는 어떤 종교냐? 어떤 불교 종파의 하나냐? 삼계교조 신행선사가 태어난 건 540년에 태어났어요. 540년에 태어나서 594년에 돌아갑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더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바로 오기 전에 그 불교사 연표를 한번 찾아봤어. 연표. 54살에 돌아갔습니다. 정멸했어요. 이거 지나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시대는 신라에서는 진능여왕, 조금 후세대 600한 40몇 년 이렇게 되고, 또 그 자장률사, 신행선사는 이렇게 594년 돌아왔는데 자장률사, 그러니까 황룡사 통도사에서 사리를 안치한 게 645년입니다. 640년. 요 근처에 이제 진덕여왕이 있었어요. 진덕여왕. 그리고 신방의 대성대집 지장신유경이 651년에 편입이 됩니다. 651년에. 현장법사가 664년에 또 돌아가. 664년. 664년에 현장법사도 돌아간다. 그러니까 불과 한 70년? 70년 되네, 70년. 신행선사 돌아간 뒤에 현장법사는 한 70년에 뒤에 이제 돌아가고. 또 백제 멸망이 663년입니다. 663년. 그러니까 현장 스님 돌아가기 전에 1년 전에 백제가 멸망이에요. 라고 하는 것은 신라가 그 당시에 얼마나 통일을 하려고 몸부림쳤나를 알 수 있어요. 뭘 가지고? 엄청난 그 승려들을 중국으로 보내서 중국의 그 문물을 갖다 입수해가지고 그 힘으로, 불력의 힘으로써 황룡사 구충탑도 세우려고 그러고, 통도사의 부처님 살도 안치하려고 그러고, 또 신광으로 하여금 대성대집 지장신윤경 이걸 번역을 해서 태종 무열왕릉으로 해서 저쪽 서해바다 쪽에서 바다에 싣고 돌아 용왕의 그 왕후가 병이 났다고 해서 그걸 또 고친다, 이런 설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신라의 그 왕성한 불법의 그 기운을 흡입하려는 뭔가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백제가 멸망하고 고구려 멸망시키고 통일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계교, 즉 일명 지장교라고도 하는데 왜 지장교라고 하느냐?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장신윤경을 120회나 다른 열반경, 법화경, 금강경, 아한경 모든 경전 중에 엄청난 횟수로 지장경을 홍보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이제 삼계교 사상연구 제 책에서도 얘기했지만서도 지장의 그 시초가 물론 한 300년 전부터 다른 그 도교 쪽으로는 그 여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신방법사로부터 인해서 확연하게 그냥 지장신앙이 이제 돈발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삼계교는 일명이 지장교다. 두 번째는 그럼 삼계교는 무엇이냐? 세 개의 계단이다. 세 개의 계단. 계단 개자를 쓴단 말이야. 세 개의 계단. 세 개의 계단은 뭐냐?
세계 계단 뭐냐? 이거는 시, 처, 인, 시, 처, 인 해가지고 이걸 3개라고 그래요. 하나, 시, 처, 인. 시, 처, 인. 즉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이때를 말법시대로 보는 거예요. 말법시대. 부처님 열반한 뒤에 500년. 이건 정법시대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부처님의 그 돌아가신 후에도 500년까지는 그 말씀이 생생하게 귀에 전해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 믿음이 좀 견고한 시대라 이런 얘기죠. 근데 상법시대로 들으면 상법시대는 1000년이라고 하는데 1000년 동안은 그 말씀은 점점 잊어버리면서 그저 절이나 탑이나 그런 도량각국에만 그냥 열심히 그런 시대가 한 1000년 간다. 근데 말법은 그 후에 만년이라는 거예요. 그 후에 만년. 그 후에 만년은 법비라는 거는 그런 것이 있었나 할 정도로 불법에 대해서는 등하시하는 그런 시대가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다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말법보다 훨씬 뒤에 말법인데 지금 우리 한국불교에서 무슨 지금 말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뭐가 원인이었었냐면 5호 16국의 수나라 통일을 둘러싼 수문제 5호 16국이란 열강들의 그 전쟁, 몇백 년 동안 전쟁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경이라는 장수가 수문제를 도와서 이제 통일을 시킵니다. 그러니 몇백 년 동안에 전쟁만 일어났으니까 집에 성한 남자가 없어. 팔다리 성한 남자가 없다고. 전부 다 그냥 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만 있으니 밭을 가꿀라 소를 몰라 전부 다 여자의 힘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집안 꼴이 되겠어요? 전부 다 힘든데 그 당시에 그 경제적인 원조를 어디에다 의지하느냐? 세 군데입니다. 정부, 큰 사찰, 그 다음에 귀족. 이 세 부류들이 전부 다 고리대금업을 하는 거야. 보리 한 마리를 꽂으면, 그 다음에 중국이 지나서 지금은 한 마리 반을 갚아야 돼. 2분의 1을 더 줘야 돼. 5할이죠, 5할. 1.5배를 걷어들여야 된단 말이죠. 요즘하게 5할이면 그게, 그럼 못 태어나요. 그죠? 못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그 이자가 겹치니까 못 태어나는데 신앙성가가처럼 그 소도 말이죠. 못 빠져나오고 하는 걸 불쌍히 여기는 그 신앙성가가 보더니 야, 이건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걸 털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민중들한테 베풉니다. 이자도 필요 없대. 담보무사는 더더군다나 필요 없대. 그러면서 되니까 그것이 점점 소문이 알려져가지고 요즘하게 현 시대에서 2000년대 방글라데시에서 그라민 총재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 200달러가 20달러만 가지고 그 젖도 안 나오는 그 아낙들이 애들 그냥 푼다고 그 젖도 안 나오는 그 상태 짜지고 시그만 하고 있으니까 그 푼돈 몇 푼 이렇게 줘가지고 이건 진짜 뭐 문서가 뭐 필요 있어 이게 1달러 쪼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방글라데시를 통틀어서 그냥 막 그 옆에 나라도 전파하고 해서 노벨 평화상 받았잖아요. 미소금융. 그래서 미소금융이 퍼졌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소금융은 어떠냐? 그런 형태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걸 바로 난 그때 그라민 총재가 바로 전생에서 신여산살 아니었나? 나 그런 생각을 해보려요. 그렇게 제일 다급한 사람에게
조건 없이 흔쾌히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감격한 건 얼마나 감격해야 됩니까? 그래서 신행선사가 돌아갔을 때는요, 그 선사의 그 죽음을 애도하면서 던진 금은보가 산더미처럼 뭐 몇 개나 쌓였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일 먼저 경제적으로 점을 찍었다. 경제적인 것에 포인트를 둬서 그것에 제일 먼저 선두를 달렸다. 그것은 물론 신행선사 처음 내용이 아니라 화엄경의 무진장 사상이라든지 또 율전에도 그런 사상들이 있어요. 그것을 바로 캐치해가지고 거기다 실천적으로 한 거는 불교 역사가 300개뿐이 없어. 300개뿐이 없어. 만약에 지금 한국 불교 조계종에서 조계종 선생님들이 내가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본사 31개까지 몇 개 필요 없어. 16개 유수한 본사 주지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만약 이런 어떤 재단 하나 해가지고 그저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 또 요새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위해서 한번 발벗고 나선다면은 확 일어납니다. 확 일어나. 그저 그냥 좋은 절 주문은 그냥 몇 푼 받느니 이런 식으로 또 거기에 상납하는 이런 식의 쪽을 말고 그런 식의 구태연한 그런 것 돈놀이 말고 그래서 그 삼계교의 시는 바로 지금 당시가 말법 시대다. 말법 시대니까 이 말법 시대에 우리가 처한 것은 바로 극악무도한 예토가 아닌 정토가 아닌 깨끗한 곳이 아닌 더러운 냄새나는 그런 예토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상근계는 별로 없어. 상근계는 별로 없어. 중근계도 별로 없고 그저 그냥 말법 시대 그냥 널린 게 그냥 불법 무슨 개벽딱이요. 먹고 사는 게 급한데 이런 사람들에서 불법을 어떻게 펼칠 것이냐. 그러니까 전쟁통에 그렇게 수만 적은데 무슨 불법을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드는데. 그래서 거기에 착안한 것이 바로 삼계교다. 또 그런 일계, 이계, 삼계라고 하는 것은 처음 일계는 궁극에 가리키면 일승을 가리키고 이계는 소승의 무리를 포함한 삼승이 가르치며 삼승은 그보다 더 하열한 하천한 대중을 위한 가르침이다. 그래서 당시의 말법 불교와 시기 상황, 지금 당시가 어떤 것이냐 거기에 상응하는, 맞춰가는, 맞는 당시의 시기와 맞는 가르침은 중생의 이해 능력도 매우 낮은 때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삼계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말법 시대의 대근기행법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 말인데, 말법 시대야말로 그 근기에 상응하는, 이 사람의 근기에 맞춰라. 즉, 초등학교에 많은 사람들은 초등학교식으로 대하고, 대학교 나온 사람은 대학교식으로 맞춰야 된다. 이게 이제 삼계교의 논리죠. 또 조금 아까 말씀드린 56곡의 수통일 전후에 나타나는 전장으로 인한 시대적 상황을 특히 빈민구제에 심사했다. 다섯 번째는 대승, 대집, 지장, 심윤경. 간단히 말해서 심윤경 등은 그 지장경을 같은 내용인데 심윤경 등의 지장경을 소위 경전을 해서 철두철미한 두타행법과 취락불교를 선택했고 지장 삼부경은 심윤경, 점철산업법경, 지장보능경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삼계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곧 이제 여섯 번째하고 일곱 번째도 제가 또 해놨네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만 하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중국 지장신앙은 3세기 후반까지 사실은 거슬러 올라간다. 신흥선사가 4세기 사람이니까 4세기, 540년에서 594년 죽었습니다. 4세기인데 1세기 전에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니까 불과 1세기를 100년을 치면 한 5, 60년 분이 안 올라가죠. 수나라의 통일 후 당에 이르는 400년 사이에 지장조는 그러니까 수나라가 통일되고 당시대에 이르는 400년, 그 400년은 지장조는 관음, 미륵,
아미타와 함께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응? 이것은 도세의 법원주림 권 17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음이 언제부터 나왔나? 관음은 잘 보면 그 법화경, 응? 관세음보살 본문품이 있는데 지장사상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지장사상이 이제 또 연유를 밝히면 또 예가 길어지는데 그것은 여기서 이제 제외를 시키고, 어쨌든 지장신앙은 불교로 유입보다 먼저 도교를 통하여 들어오며 중국에 한해서 초기 경전, 단맛바다, 수다니바다, 징일암경, 자바암경, 장암경, 대지도론, 유가사진론, 대비바사론, 구사론 등에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지옥, 야마는 연마입니다. 연마. 또 지옥 변상도, 태화란 말이죠. 태화. 지옥 변상도 막 아기가 해서 막 사람을 밟고 그냥 막 쇠창살로 찌르고 막 불지옥 막 불탕에 들어가서 막 소리 지르는 그런, 또는 목련설화, 목련설화, 또는 시황경, 또 목련설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저 부모운중경 같은 그런 쪽으로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이제 뭐 담마바다에서도 수다니바다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지진암경. 부처님 당시 때부터 그런 것들이 나왔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로는 삼계교의 삼계라는 단어도 삼국유사는 물론 한국 불교사에도 사에 등장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사후의 정부 탄압 때문이다. 주된 이유는 경제적 이유가 발단이다. 경제적 이유가 왜 발단되냐? 보세요. 그렇게 신앙사가 그냥 돈을 자꾸 이제 퍼주면서 저걸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정부, 귀족, 큰 사찰에 돈을 안 빌려. 안 빌릴 거 아닙니까? 요새 이자만 몇 푼 싸더라도 안동역에서 그냥 한국으로 해서 뭐 시티에 옮기면 이자만 몇 푼 싸도 조금 이제 옮기는 판에 뭐 이자도 안 받는데 다 그걸 몰 수밖에. 장사가 안 돼. 장사가 안 돼. 귀족, 대사찰, 정부 장사가 안 되니까 저거 어떻게 없앨까를 서로 궁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삼계교 승려들은 큰 절에, 이 통도사 같은 큰 절에 저쪽 한기퉁에 조그마한 그런 텐트 같은 천막을 치고 삼계원이라 이렇게 쓰고 하루에 한 끼 먹고 하루에 6번 예불을 해. 그러니 같은 정들끼리도 난 3끼 먹고 말이야, 하루에 두세 번 예불 하는데 저 사람들은 뭐 잘났다고 저렇게 차등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차등의식이. 그러니까 자기가 괜히 열등감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려들도 그렇고 정부에서는 정부, 귀족은 귀족대로 돈이 저쪽 가서 빌렸으니까 수입이 안 생기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거기다 이제 뒤집어 씌워가지고 탄압을 하게 이르죠. 그래서 4-5번의 탄압을 실질적으로 감행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자취를 없애버리죠. 자취를 없애버리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지장. 지는 땅지자죠. 장자는 감출장자입니다. 그 말 그대로 그냥 지하 속으로 숨어서 문학이라든가 뭐 소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미술 쪽으로 이렇게 이제 지하적으로 숨어서 이제 발전돼 나가는 형성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번의 회의 정부 탄압 때문인데 주된 이유는 경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가? 이 경제적인 이유 발달이다. 이런 것도 제가 주장한 겁니다. 왜 이렇게 적으려는지는 다들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경제적 이유에다 발단을 두는 거죠. 그것이 제일 먼저 일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도낭석굴에서 왕도사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그 삼계교의 이제 자료를 발견을 했는데요. 이렇게 지금 한국 불교사에서도 등장하지 않고 전 세계적 불교사에도 삼계교는 등장하지 않는 예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594년에 태어나서 한 900년대까지, 한 400년까지는 이제 삼계교가 이제 이렇게 탄압하는 역사도 이제 펼쳐지고 이렇게 그렇게 되는데 지하철적으로 쓰면 완전히 자취를 감추니까 이 삼계교라는 게 있었다. 라고 그냥 역대삼복이라든가 불교사의 역사서에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됩니다.
그건 어떤 종교인가 어떤 다 궁금했는데 1900년대에 1800년대죠. 도낭석굴에서 왕도사라는 그런 관리인이 발굴하게 됐어요. 담배를 피우는데 그런데 담배 연기가 벽 속으로 빠져나가. 그래서 어떻게 벽 속으로 담배가 빠져나가? 벽을 두들겨 보니까 텅텅 소리가 빈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걸 뜯어보니까 거기에 다량의 그냥 뭐 보물들이 쏟아져 나온 거죠. 탱화, 서적, 이런 말도 못하는 그런 다량의 문물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에서 바로 삼계교 자료들이 수차게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영국의 그 스타인, 프랑스의 페리오라는 그 탐험가들이죠, 탐험가. 탐험가들이 이제 왕도사를 매수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서 프랑스 제국박물관, 영국 국립박물관에 이제 전부 다 비축을 해놓죠. 열강 제국들이 문화재 수사. 이건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일본. 한국은 그때 일제 식민지라 조금 못 써. 일본이 우리나라 문화재를 수출하는 또 막기도 못하고 급급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영국의 자료, 프랑스의 자료를 일본의 그 시치경이, 야부키 게이키라고 하는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이 사람이 영어를 좀 할 줄 아니까 전부 다 자기 마이크로필름을 떠가지고 가져와서 1900년대 초반에 삼계교 연구란 걸 완성을 합니다. 완성을 하는데 불과 몇 년 만에 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자료를 전부 다 잃어버려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 펜으로 써가지고 가리방으로 긁어서 이제 종이가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손으로 쓴단 말이죠. 근데 요즘 학처럼 그냥 쓰는 게 아니고 타이프로 쳐가지고 했다면 그 기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주 참 우연의 일치가 이제 삼계교의 모습을 이제 드러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뒤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1930년대입니다. 중국에 문화혁명이 있었잖아요. 탑절 문화재랑 문화재는 다 그냥 불태워버리는 그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만약 중국에서 왕도사라는 노인이 다 가지고 있었다면 다 태워 없어졌어요. 그나마 그래도 러시아도 제법 가 있는데 그나마 프랑스하고 러시아에서 영국에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현재의 모습을 영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 다행이죠. 그래서. 조금 좀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